예, 다시 묻겠습니다. 총리 후보님, 6월 8일 현재 메르스 사망자와 환자, 확진자 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망자 6이었고 확진자가 87명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망자 5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총리 후보님의 말씀을 그냥 실수로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게, 요즘 모든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새 사망자가 늘었는지, 그 다음에 격리자가 늘었는지, 확진자가 늘었는지, 왜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지금 확진자가 하루 만에 23명이 늘어서 우리가 메르스 발생 국가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문화일보 뭐라고 떴는지 아십니까? 정부 방역 한계, 결국 메르스 퇴치는 국민의 손에 달렸다. 이 정도는 거의 무정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좀 자료 하나만 우선 부탁을 드리고 메르스와 국회법에 대해서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2013년에 건강보험 부담금까지 합치셔서 총리께서 7,446만 원가량을 의료비로 지출하셔서 이것을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사 했더니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질병원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다 정리가 된 문제인데 과거에 정말 사적인 이런 프라이버시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아실 텐데 총리 후보로서, 국무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할 만한 건강상의 이유가, 그러니까 건강한가? 이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워낙 7,500만 원 정도의 돈을 의료비를 한 해에 지불한 것은 보통의 경우,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암수술을 한 3번 한 경우라든가 황제검진을 받은 경우 정도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개인이시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거기다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시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총리 후보께서는 참 쉽게 사신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사망이나 산재로 중대 재해가 된 분조차 주위에서 다 알아요. 장애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분이 산재로 승인 판정을 통과를 하시려면 본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업무상 질병임을, 심지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까지 다 내놓고 이것이 업무상 질병이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 아니었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고요. 2007년 그래서 삼성 백혈병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산재 입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도 소송 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개를 하실 수 없다면 장윤석 그 위원장님 께도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어떤 형태의 비공개라도 저희 인사청문회 의원들이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산재 승인시켜주지 않는 거와 똑같이 그 후보자께서 전 건강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다른 방식으로라도 확인을 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한 6시 정도까지는 좀, 그러니까 저녁 질의 전까지는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메르스 대응은 12일이나 걸린 청와대가 왜 국회법 개정안 대응은 실시간이었을까?
도대체 이것이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책임은 43.4%가 대통령에게 있고 30.4%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아한데,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셨던 이신 총리 후보께서 상당한 이 책임이 있다, 이럴 여지가 있어서 좀 몇 가지 자료 요청도 하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법 개정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 법무부 의견을 보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셨겠죠? 서면 보고서 주십시오. 서면 보고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뭐 언론에서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국회법 개정안 잡는데 정말 집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참조를 하셨을 법무부 장관께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그건 당연히 청와대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도 6시 전까지 어떤 그 내용 보고였는지 서면 보고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시고요. 몇 가지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방미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대통령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게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챙길 수 있도록 정말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대통령님의 일정에 관해서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일상적인 시기이면 그런 대답이 적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준전쟁, 거의 전시입니다. 전시의 사령관이 현장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답을 하시면 저 사람이 지금, 저분이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정보 공개를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6월 5일에 청와대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 여론을, 이게 우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8%가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 청와대의 브리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브리핑이 적절했느냐 하는 그런 평가는 제가 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저와 또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를 제 질문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을 좀 잘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평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경환 총리 대행께서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OECD에 가 계시느라고 총리 대행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총리 후보께서 만에 하나 총리가 되신다면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총리 후보가 현장을 비운 것, 대한민국을 비운 것, 그것도 6월 2일에서 6월 6일까지 가장 적절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알겠고요. 결국 이런 대답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 잡는데 몰두하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박미나 박원순 시장 문제나 최경환 총리 대응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총리 후보께서 어떻게 메르스와의 전쟁을 감당하시는 국민, 그것도 통합형 그런 총리가 되실지 저는 매우 심히 의심스럽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정 국교법과 처리에 대한 국민 의견 여야 합의 공표가 48.3%고요. 거부권 인사가 고작 29.3%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라도 이걸 따라주십사.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뭐 후보자 답변하실. 발생 국가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문화일보 뭐라고 떴는지 아십니까? 정부 방역 한계. 결국 메르스 퇴치는 국민의 손에 달렸다. 이 정도는 거의 무정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좀 자료 하나만 우선 부탁을 드리고 메르스와 국회법에 대해서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2013년에 건강보험 부담금까지 합치셔서 총리께서 7,446만 원가량을 의료비로 지출하셔서 이것을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사 했더니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예. 다시 묻겠습니다. 총리 후보님, 6월 8일 현재 메르스 사망자와 환자, 확진자 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망자 6이었고 확진자가 87명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망자 5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총리 후보님의 말씀을 그냥 실수로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게 요즘 모든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새 사망자가 늘었는지 그 다음에 격리자가 늘었는지 확진자가 늘었는지 왜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지금 확진자가 하루 만에 23명이 늘어서 우리가 메르스 병원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다 정리가 된 문제인데 과거에 정말 사적인 이런 프라이버시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아실 텐데, 총리 후보로서, 국무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할 만한 건강상의 이유가, 그러니까 건강한가? 이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워낙 7,500만 원 정도의 돈을 의료비를 한 해에 지불한 것은 보통의 경우,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암수술을 한 3번 한 경우라든가, 황제검진을 받은 경우 정도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개인이시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거기다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시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총리 후보께서는 참 쉽게 사신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사망이나 산재로 중대 재해가 된 분조차 주위에서 다 알아요. 장애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분이 산재로 승인 판정을 통과를 하시려면 본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업무상 질병임을 심지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까지 다 내놓고 이것이 업무상 질병이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 아니었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고요. 2007년 그래서 삼성 백혈병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산재 입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도 소송 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개를 하실 수 없다면 장윤석 그 위원장님 께도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어떤 형태의 비공개라도 저희 인사청문회 의원들이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산재 승인시켜주지 않는 거와 똑같이 그 후보자께서 전 건강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다른 방식으로라도 확인을 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한
6시 정도까지는 좀, 그러니까 저녁 질의 전까지는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메르스 대응은 10일이나 걸린 청와대가 왜 국회법 개정안 대응은 실시간이었을까? 도대체 이것이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책임은 43.4%가 대통령에게 있고 30.4%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아한데,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셨던 이신 총리 후보께서 상당한 이 책임이 있다, 이럴 여지가 있었어요.